안녕하세요. 창업한 지 17년 된 까사생갈비 대표 강동훈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평달에 1억 정도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줄었고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처음 바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연봉으로 1억을 넘게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작은 규모였는데 그래서 저도 나도 이거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텐더 아카데미도 다니고 바텐더 생활하고 그 다음에 소믈리에 생활하다가 와인바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바텐더를 했었고요. 바텐더 몇 년 하다가 그냥 바텐더를 하다 보니까 와인에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공부하고 와인 소믈리에로 몇 년 일했습니다. 여기가 와인 파인 다이닝을 오래 했는데요. 업종 전환을 한 거고 그 중간에 1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커피 전문점, 레스토랑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육회집, 중식당, 그다음에 제일 나중에는 봉구비어 역삼역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스토리 오브 와인을 오픈했었는데요. 그때 2007년이었고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업종 전환할 때 맨 처음에는 구워본 남자, 제가 그때 당시에 스테이크 좀 많이 구워서 구워본 남자라고 고깃집을 바꿨는데 그때 3천만 원 정도 들고 6개월 후에 까사생갈비로 바꿨거든요. 그때도 3천만 원 정도 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1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와인 리스트 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와인 리스트를 5,000개에서 줄여나가서 600개까지, 저희가 와인 리스트가 600개였는데 그 준비 기간이 1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고민은 2년 정도를 했고요. 업종 전환은 한 달 만에 했어요. 12월 전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급하게 했죠. 제가 커피도 하고 레스토랑도 하고 와인바도 하고 주로 그런 양식 쪽을 했었는데 까사생갈비는 한식이잖아요. 경험 없이 오픈한다는 데 가장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촌동생이 고깃집을 하고 있었는데 사촌동생이 하고 있는 고깃집 컨셉을 맨 처음에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준비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와인바를 할 때 한우 안심 코스 요리가 가장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격이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한우 안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파는 사람도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돼지고기랑 매칭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돼지고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판에서 바로 구워서 바로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깃집으로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돼지고기랑 와인이랑 매칭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깃집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제가 와인바 다이닝 할 때 장사가 아주 안 됐던 건 아니에요. 제가 까사생갈비를 11월 말에 오픈했는데요. 12월에는 와인바 다이닝 할 때 매출도 2배가 나오고 순이익은 2,500 정도는 나왔거든요. 12월에 그 사람 많을 때 고깃집으로 임팩트를 주고 다음 해에 안착을 시켜야 되겠다 고깃집으로 바꿨는데 사실 준비가 좀 고깃집이 덜 된 상태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 임팩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컨셉 자체도 좀 와인 쪽으로 맞춰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인을 먹을 때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뭐 깡소주 먹듯이 그냥 치즈 하나 넣고 와인을 먹거든요. 근데 저는 음식하고 조금 질이 떨어지는 와인도 음식 궁합을 잘 맞추면 정말 와인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에 그렇게 와인하고 궁합을 맞는 그런 고깃집을 하고 싶어서 이름도 와인 냄새가 나는 그런 까사생갈비로 정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강남역부터 신논현역 사이에 유일하게 남은 가정집 개조한 데거든요. 여기가 워낙에 번화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빌딩이 올라가 있는데 스페인어로 까사라는 뜻이 집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유일한 집, 생갈비집, 그래서 까사생갈비라는 이름을 붙였고 스페인의 타파스 메뉴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쓰는 지금 메인 고기 중에 하나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나오는 스페인 이베리코라는 돼지인데 이렇게 큰 그림에서 같이 까사생갈비라는 이름을 짓게 됐죠. 국내산 돼지고기, 얼룩돼지 생갈비가 있고요. 이베리코 목살, 갈비, 사이살, 보리사육을 한 보리돈, 이렇게 크게 고기는 4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노하우가 쌓이시겠지만 처음에는 먹어봐야죠. 먹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나중에는 예를 들어 삼겹살 같은 경우 이렇게 판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들어보면 알아요. 좀 좋은 고기들은 탄력이 굉장히 있고요. 좀 안 좋은 고기들은 앞으로 처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경험이 쌓여지면 노하우라 나중에는 그냥 들어보고 눈으로 봐도 이게 좋은 고기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디시에는 메종델 챔피언이라는 그 양송이버섯에 초리조 소세지가 들어간 타파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와인바일 때부터 있었고, 이 메뉴는 스페인에 신혼여행 갔을 때 마드리드에 가면 메종델 챔피언이라는 그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버섯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그 버섯을 먹으려고 마드리드를 3번 갔고 여러 번 가니까 거기서 레시피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불판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메뉴라 까사생갈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이드 메뉴고, 샐러드 있고, 그러니까 스페인풍 사이드 메뉴가 몇 개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깃집이니까 저희 가게 고기 보고 오시는데요. 생갈비라고, 저희가 쓰는 생갈비가 얼룩돼지입니다. 백돼지하고 흑돼지가 교배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양이 0.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베리코 목살 중에서도 저희가 쓰는 건 베요타거든요. 이 등급도 최고 등급인데, 이것도 적을 때는 1%, 많을 때는 5%밖에 안 되는 최고 등급이라 고기 보고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까사생갈비 창업할 때 목표가 와인하고 좀 사람들이 고기를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게가 소주, 맥주만큼 와인이 많이 나가요. 고깃집 중에서는 아마 이런 집이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도가 좀 손님들한테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고기죠. 뭐니 해도 고기가 사람들이 평가해 주실 때 안 좋은 평점이 있을 때도 있어요. 뭐 서비스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고기는 맛있었으나 그런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기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관이기도 해요, 숙성이. 소고기 같은 경우에 숙성을 잘하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데, 돼지고기는 소고기에 비해서 그게 좀 덜합니다. 고기를 받아서 손님한테 숙성을 잘해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보관을 잘해서 신선한 고기를 손님한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3일 정도 숙성을 하고 보관을 했다가 나갑니다. 보통은 로테이션이 워낙 잘 돼서 그 날짜가 지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3일이 넘어가고 고기에 문제가 생기면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받았던 고기가 로테이션이 안 돼서 좀 많이 폐기했습니다. 보통 양식에서 스테이크를 구울 때 로즈마리라는 허브를 쓰거든요. 그게 고기랑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잡냄새도 없애주고 허브 특유의 그런 향도 배게 하고, 제가 스테이크를 많이 구워봤기 때문에 돼지고기에도 로즈마리를 쓰면 어떨까 생각해서 맨 처음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밖에서 고기 구워드릴 때도 꼭 로즈마리를 이제 같이 허브 향을 입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을 먹죠. 국문화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고기를 먹고 그 입가심으로 와인을 먹어요. 느끼한 맛을 딱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와인이 고기랑은 좀 드라이한 게 어울리기도 하죠. 요즘에 마트에 굉장히 와인 많은데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2만 원 정도대 와인 고르면 보통 거기선 오크통 숙성을 해요. 그럼 풍미가 확실히 올라가지거든요. 와인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어떤 특정한 와인을 골라드리기보다는 드라이한 와인 쪽으로 2만 원 정도대 와인을 고르시면 가성비 아주 좋은 와인 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사람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들죠. 좀 익숙해지고 일을 잘할 만하면 창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다른 가게 가서 경험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1, 2년 정도 익숙해졌다가 또 다른 가게로 옮기고 또 다른 가게로 옮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가게니까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매출도 늘어날 수 있고 그 희망이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보고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일이 많고 일도 힘든데 그거에 비해서 30평대에서 1억 매출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이 고기 말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돼지고기 말고.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특히나 비슷비슷한 고깃집이 굉장히 많은데 좀 그런 집들하고는 차별화를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메인 상권, 고깃집들이 많고 임대료가 비싼 상권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첫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메인 상권에 임대료 비싼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변두리나 지방 쪽도 괜찮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경쟁이 좀 덜한 데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고깃집 커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회전율이 떨어지니까. 근데 저는 첫 창업은 오히려 20평대, 좀 작게, 테이블 10개 미만, 인건비가 굉장히 좀
고깃집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혼자서 홀도 보고 주방도 보고 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을 해서 장사가 잘 되고 자신감이 붙으면 40평대 이상, 테이블 20개 이상 그렇게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40평대로 잘못하다가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좀 경험을 좀 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매출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춘천에서 정말 작게 바만 놓고 고깃집을 하는데 거기가 매출이 2,500에서 3,0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직원도 없고 이 친구가 혼자 하는데 순이익이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가져가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는 메인 상권에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임대료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6,500에서 7,000원 해야 손익분기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위치와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서 어떤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런 건 너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고깃집 하면서는 사실 저희가 1차 집이기 때문에 진상 손님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웨이팅도 있고 그런 가게인데 고기 2인분 시키시고 한 4시간 계시면 아주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죠. 평일날도 웨이팅 있었던 가게인데 지금은 뭐 반토막 이상 나서 이 코로나라는 게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고 특히 코로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육회집 할 때 부지역이 와갖고 6개월 만에 접었거든요.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얘기도 나오고 사실 자영업 하다 보면 돌발 변수들이 되게 많은데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지금 코로나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런 때는 잘 버텨나가야죠. 고민이 있죠. 계획도 있었고 근데 배달 음식도 사실 공간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준비도 잘 돼 있어야 돼요. 배달만 한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게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배달 세팅을 준비할 만한 공간이 좀 부족해요. 지금 하고 싶기도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깃집 하면서 매출 1억 넘는 게 목표였는데 그 목표는 사실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목표로 잡은 게 1억 2천이거든요. 1매출로 하면 거의 4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작년 12월 지나면서 내년 3월에는 하겠다라는 거의 확신이 들었거든요. 근데 2월 말부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은 당연히 못하고 있고요. 착실하게 준비해서 그 목표까지 꼭 이뤄야죠. 저는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오픈할 거면 최소한 50곳 이상 고깃집을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고깃집의 장점, 단점,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준비가 된 상태여야 창업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온라인 마케팅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음식점이 맛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맛만 있으면 입소문이 났고 근데 요즘에는 맛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맛있어도 사람들이 다 검색을 해봅니다. 색감도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음식이 맛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눈으로 평가받는 시대예요. 색감도 중요하고 온라인에서의 어떤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맛있다라고 자부를 하면 그걸 또 온라인에서 잘 홍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블로그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SNS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이걸 안 하면 도태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마케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 1%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에 가려고 요즘 젊은이들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창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그 정도 준비나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사는 문제거든요. 취업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야 그나마 1% 안에 들 수 있습니다.